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에 대한 석방지휘 즉시 항고 포기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사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다 보니 모렴치한 놈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대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검찰총장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수본에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다. 이렇게 대검찰청이 지난 토요일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석방 지휘는 명백하게 심우정이 책임인 것입니다. 대검이 이렇게 입장문을 냈으니 말이죠. 사실 검찰총장 심우정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이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기소지요. 기소할지 말지 이걸 두고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했는데 그게 9시간이 도구화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9시간 불법적으로 이렇게 구금했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 이게 바로 윤석열 석방 논리입니다. 절차의 형식의 문제일 뿐이지 이게 본질적으로 윤석열에게 내란 죄가 억울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검찰총장인 심우정은 구속 청구 사유, 구속 기간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야 했는데 가능한 보수적으로 기간 산정을 했어야 했는데 조기에 기소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이분이 이제 검사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은 검사가 되면 초임 검사한테 날짜 산정 제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넉넉하게 시한을 남겨놓고 기소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심우정이는 공수처로부터 넘겨받고 나서 거의 임박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게 결국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거예요.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상황을 만든 심우정이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진짜 본인은 이게 봐주려고 봐준 게 아니다. 일부러 이렇게 석방 결정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소를 늦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풀어준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풀어줬던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10시간이고 100시간이고 떠들어봐야 이것은 심우정의 잘못입니다. 실수여도 잘못이고 고이면 더 말할 나위 없이 큰 잘못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즉시 항고를 묵살했고요. 바로 석방을 했다니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고의로 한 것이다라고 봐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2월로 해가지고 정년을 맞으셔서 이제는 퇴임하셨지만 원로 법학자가 하신 말씀인 것이죠. 사실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에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해석을 법원이 했다라고 집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지. 최소한 그래요. 실수였다고 오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에 지금 1심 법원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물어봤을 때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검찰이 그렇게 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할 만한 그런 법조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소는 정당했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구속 상태가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받을 것이 확실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풀어줬단 말이죠. 이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가 봐도 아니 지나는 바퀴벌레가 보더라도 이것은 윤석열을 봐준 것이 확실합니다. 법원도 참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다고 그 판사들을 무려 2명이나 잡아가둬서 사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023년 9월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기각을 때린 판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판사 이 2명을 수거해가지고 사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그렇게 해서 판사를 죽이려고 했던 이 무도한 윤석열 일당 그리고 그 윤석열 일당을 지킨다면서 무도한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아주 걸레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보고도 법원이 윤석열의 인권을 신주단지처럼 여기면서 지키고 받들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우리 검찰 판사는 인권에 민감합니까? 딱 한 사람의 인권만 민감합니까? 다른 모든 국민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의 인권만 챙기냐 이겁니다. 자, 단언컨대 지귀현 판사 지금 보면 말이죠. 바로 윤석열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풀어줬지만 다시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공범이 구속 수감돼 있고 그리고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은 역시 구속이 부당하다, 구속 취소해달라 요청했을 때 기각을 했어요. 근데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불구속이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비화폰 서버를 내주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경호처 경호원들 사병화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그리고 변호인들 시켜가지고 그 작전에 가담했던 군인들, 지금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회유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말해서 석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자, 증거인멸의 우려는 살아있습니다.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즉각 다시 구속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뭐 검찰이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판사가 그렇게 인정하면 됩니다. 지귀현 판사, 역사의 범죄자로 남기 싫다면은, 내란 옹호자로 남기 싫다면은 지금 즉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명령하기 바랍니다. 자, 이지은 총경 아시죠?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구 위원장이고 지난 총선에 출마했는데 조정훈이한테 진 분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다시 윤석열이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올린 글이 있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고요. 또 지지 세력이 결집해서 또다시 어디를 털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헌재를 털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반성하는 낯빛이 없는 이자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헌재 판결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들을 공포, 위협에 몰아넣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기각 판결을 하도록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수괴를 풀어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란죄 증인에 대한 압박으로 증인들의 증언 번복, 소극적 진술 유도를 할 모양이지요. 윤석열 석방이 이런 점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재구속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귀현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이죠. 근데 구속 취소까지 한 지귀현 판사가 다시 직권 구속할지는 의문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은 대통령 신분이에요. 탄핵 중이긴 하지만은 이 상황에서 윤석열에게 뭐 명태균 건이라든지 여러 많은 다른 혐의들이 있잖아요. 그걸로는 구속 못 시켜요. 아직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란죄, 아울러 외환죄입니다. 외환죄도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동원해가지고 별난을 획책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말이죠. 심각한 재산상, 인명상 피해를 보게 만들려고 했던 외환죄. 외환죄로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도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할까요? 풀어준 검찰이? 자, 탄핵이 인용된 다음 명태균 건 등 다른 범죄로 수사 구속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뭐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들의 고통은 많이 덜어지겠죠. 그러나 그 새끼가 밖에 있는 이상은 또 도심에서 극우 세력, 자기 지지 세력을 모아놓고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새끼 묶어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풀어줬기 때문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같은 혐의로 재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건으로 구속을 해야 할 텐데 명태균 건 등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는 손에 잡히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파면이 된 다음에 한다는 것이죠. 만약 파면이 안 된다, 기각이 된다, 그럼 이 새끼는 임기 때까지는 뭐 구속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파면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헌재에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려난 거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번에 풀려난 것은 형식 절차의 문제지 이 내란의 본질이 달라진 게 아니야. 헌재에서 받아주면 안 되겠죠. 안 받아줄 것이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탄핵 후에, 파면된 후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명태균 수사, 즉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뇌물,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서 다시 구속하면 됩니다.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구속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김건희하고 같이 두 년놈을 그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상황에서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요. 또 1심 지귀현 판사도 믿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최상목이가 대행으로 있는 동안, 그러니까 아마 오늘 당장 파면 결정 나면 2달 후에 대선이 있는데요. 2달 후에 대선이 있는데 2달 뒤까지 최상목이가 혹은 한덕수가 대행으로 있는 한 특검 출범은 대단히 어려워 보이죠. 예. 자,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헌재의 양식을 믿습니다. 또 양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요. 헌재가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헌재가 심판을 못하게끔 선고를 못하게끔 헌재 재판관들을 테러하는 것입니다. 테러하는 것입니다. 예, 이 폭도들이 말이죠. 윤석열을 추종한다는 그 폭도들이 헌법재판관들 2명 내지 3명을 이렇게 저기들이 타겟 삼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파면에 찬성할 것 같은 그런 재판관들 테러를 가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못 하시죠? 어떤 법률가 법학자 그리고 정치인 평론가가 이런 예측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새끼들은 그런 예측이 가능한 집단이에요. 윤석열 집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상하게 플랜 B뿐만 아니라 플랜 Z까지 우리가 다 상정해 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안전도 너무 염려가 됩니다. 이 자들이 지금 끼 쓰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땡기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자, 여러분 정말 비상한 시대입니다. 한 일주일 남았다고들 얘기하는데 이 일주일 사이에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상당히 염려해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르겠어요. 이번 일주일 안에 조속히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파란색이 된 것 같은데 맞죠? 예,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금 경제 지표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거 방치할 일 아니잖아요. 헌재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속히 파면 결정을 내리고 빨리 나라가 원상 회복할 수 있는 정상의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지금 뜻을 모을 때입니다. 네, 그런 시대를 함께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